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진 특파원, 이번 열병식 북중러 3국의 연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각국 정상이 열병식에 입장하면서부터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입장 마지막 순서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입장을 한 건데요. 삼국 정상은 천안문 막루에서도 중앙에 나란히 자리하며 삼각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비교적 상석인 오른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그다음 상석인 왼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리했습니다. 열병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통역을 가운데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하기도 됐습니다. 이번 열병식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재편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시 주석의 연설에서도 이런 부분 드러났죠. 네, 열병식에 앞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기념연설에서 미국을 염두에 둔 듯 오늘날 세계는 대화냐 대결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각국 인민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 갈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 재편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열병식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무기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열병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 국방 신기술의 종합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일 체계부터 신형 무인 드론, 스텔스기 등 4세대의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먼저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장 정찰기들이 편대를 이뤄 숫자 80 형태로 비행했습니다. 전승절 80주년 축하의 의미입니다. 지상에서는 중국판 패트리엇3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훔치-29 요격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둥펑 시리즈도 선보였습니다.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재원인데요. 최신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삼각 협력에 이어 신형 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서방에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국제 행사, 이런 정치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보는 거가 의전, 그 가운데서도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북중러 계속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번 어땠습니까? 네, 보셨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푸틴 좌정은의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바로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을 배치했다는 거는 중국이 북한을 의도적으로 극진히 예우한다라는 배치인데요. 네. 북한 역사상으로도 처음입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이런 다자 무대에서 중국 주석의 바로 옆에 서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중국이 적극적이다라는 게 하나의 의도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포함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의 3자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반서방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섰던 자리, 저 자리 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했었는데 저 자리쯤 아니었나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가 전승절 80주년이고 10년 전이 70주년이었는데 정확히 자리 배치는 이제 시진핑, 푸틴, 박근혜의 순서였습니다. 네. 전승절 70주년 한 해 전인 2014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중국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시에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국빈에 방문했었고 이듬해인 2015년, 즉 전승절 70주년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막루에 올랐던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푸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순으로 배치가 됐었는데요. 당시 북한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왔었는데 막루의 가장 끝에 자리하게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위치가 막루의 가장 끝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리 배치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그 김특파원의 보도도 있었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 계속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 텐진에서 열렸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성명에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하게 미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한 여러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더 공정한 글로벌 통치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유엔을 포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브릭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G20 같은 여러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이런 국제 질서의 재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중국을 리더십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장면에서 좀 관심 가는 거가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인도하고 중국은 국경 분쟁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인도의 모디 총리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이 국경 간의 갈등도 많았고 사람도 죽고 이래서 앙숙이다라고 여겨져 왔었거든요. 네. 근데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또 푸틴 대통령하고도 악수를 하고 이런 장면들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모디 총리와 아주 친하다라고 친분을 과시했었고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하면서 인도에 아주 각별하게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인도가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안보협의체죠. 쿼드의 회원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인도가 돌아선 거는 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서 누구보다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서 협상에 적극적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최근 50%의 관세 폭탄을 아주 때려버렸거든요. 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디 총리에게 4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모디 총리는 모두 거절하고 아예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는 다만 이 군사 안보에 있어서는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로 열병식 관람을 하지 않고 하루 먼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보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나라 이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 달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란의 핵시설을 없애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던 일인데요. 이번에 이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서 이란의 평화적인 핵 이용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해서 시 주석이 제안한 이 글로벌 통치 시스템의 재편 우리는 완전하게 지지한다라고 또 화답을 했거든요. 이 같은 반미 그리고 반서방 연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관세 폭탄으로 경제 파트너 국가들의 등을 돌리게 했고요. 그 대서양 동맹들도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나토에도 방위 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틈새를 좀 중국이 아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그 천안함 막루에 있는 그 정상들의 모습 이것을 서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또 긴장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뭐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백악관 기자들이 이 반미 연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한 직후에는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시진핑에게 반미 음모를 꾸미고 있는 푸틴하고 김정은에게 시진핑이 좀 따뜻한
강력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콕 집었는데요. 네. 말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북중러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속내가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중국 전승절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과 서방의 주도로 만나는 외교의 시간, 이번 달 말에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달은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순서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유엔 총회는 130여 개국들이 모이는 명실상부한 다자 외교의 장인 만큼 미국이 또 우리가 이 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관건인데요. 네. 북중러의 연대 과시에 맞서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지만 또 완전히 돌리지는 않은 또 모디 총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